6절 스레드 동기화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동기화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맞춘다라는 뜻이죠, 그죠? 뭔가를 맞추는 것을 이제 동기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스레드를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 동기화는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지고 서로 동기화를 한다는 거죠.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맞춘다는 걸까요? 결국 실행 순서를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를 맞춘다. 자, 멀티스레드는 하나의 객체를 공유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 객체가 있고요. 그 공유 객체를 여러 스레드가 이제 공유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자,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이 객체는 이쪽 스레드에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스레드에서도 이용하는 이제 공유 객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스레드에 의해 객체 내부의 데이터가 쉽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유저 1 스레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요거를 사용을 한다고 요렇게 이제 실행을 했어요. 예, 보니까 이제 이 메모리라고 하는 필드에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초간 일시 정지 상태로 갑니다. 얘가. 그리고 2초 이후에 이 메모리 값을 읽어서 여러분이 출력을 하게 되면은 100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2초 전에 내가 100을 저장했으니까 2초가 지난 다음에 이 값을 읽으면 100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자, 그런데 이 2초간 일시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자, 다른 스레드, 즉 유저2 스레드가 이 메모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50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얘도 2초간 일시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초간 일시 정지할 때 이 유저2 스레드가 이걸 50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이때 출력되는 것은 100이 출력될까? 50이 출력될까? 당연히 50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유저 1 스레드는 나는 100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엉뚱하게 50이 나왔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100을 저장해서 내가 100을 얻고 싶은데 100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저장했던 100이 그대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그러면 뭘 막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현재 2초간 쉬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이 값을 못 바꾸도록 할 필요성이 있죠. 맞습니까? 내가 2초간 쉬고 있을 동안에 다른 스레드가 요거를 값을 바꿀 수 없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출력을 하게 되면 100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전자계산기를 막 쓰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때까지 계산한 내용을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점심 먹으러 간 그 사이에 지호가 계산기 옆에 있네? 내가 뭐 계산할 일이 좀 생겼어. 그럼 그 계산기가 열심히 계산하다가 지호도 뭐야? 잠깐 커피 타임을 하려고 이제 잠깐 시간을 비워야 돼. 그러면 또 지호도 뭐야? 내가 잠시 계산한 결과를 저장해야 되겠다.
해서 50을 저장을 딱 해버린다는 거야. 그 순간 뭐야? 지영이가 저장했던 내용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지영이가 밥 먹고 돌아왔어. 그럼 메모리 있는 값을 읽어서 다른 거 연산할 거 아니야? 그럼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를 따로따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산기를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영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계산기에다가 자물쇠를 그냥 막 걸어 놓는 거야.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그치? 그러면 되죠. 잠금을 해버리면 되죠. 계산기를 잠금을 해버리고 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못 푸니까 사용 못 하는 거잖아. 그지? 이 잠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계산기를 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1이 2초간 실동한 다른 스레드가 변경할 수 없도록 얘를 락을 걸어버려요. 잠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잠금이 언제 풀리느냐? 그래서 이 잠금은 마지막에 출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유저 1이 이 캘큘레이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잠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스레드가 잠금 상태에서는 사용 못하죠. 잠금이 풀려지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잠그느냐, 잠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배우자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객체가 현재 공유 객체입니다. 지금 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공유 객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스레드 A가 뭐 유저 1 스레드, 그다음에 스레드 B가 유저 2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스레드 A가 동기화된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동기화된 메소드가 뭔지는 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동기화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객체를 락을 걸어버립니다. 이 객체를 잠궈버립니다. 그럼 이 객체가 잠겨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스레드가 이 동기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호출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동기화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호출할 수가 없어요. 동기화 블록이 됐든 또 다른 동기화 메소드가 됐든 하여튼 동기화 처리된 것들은 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실행 가능해요? 그냥 일반 메소드는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기화 처리된 것만 다른 스레드가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스레드 A는 자신이 이 동기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서 객체를 잠궜기 때문에 스레드 A가 여러분이 다른 동기화 블록이라든지 동기화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잠궜으니까. 얘가 얼마든지 다른 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스레드는 이 동기화 처리된 메소드나 블록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언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객체의 잠금이 풀리는 시점. 그 풀리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동기화 메소드를 끝냈을 때, 이 스레드 A가 동기화 메소드를 실행을 끝냈을 때, 그러면 이제 객체의 잠금이 풀립니다. 풀리면 이제 스레드 B가 이제 동기화 처리된 메소드나 블록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동기화 메소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렇게 만든다. 메소드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때, 자, 리턴 타입 앞에다가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 메소드는 동기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레드 A가 만약에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객체는 잠금이 일어납니다.
자, 동기화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 일부만 여러분이 싱크로나이즈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 전체에다가 여러분이 동기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싱크로나이즈를 붙이면 되는데, 메소드 선언에다가. 근데 나는 이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 하지 않고 어떤 특정 코드 부분만 내가 싱크로나이즈 하겠다.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이야기는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잠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메소드 앞에 붙이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부터 잠금이 발생하고요. 이 메소드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싱크로나이즈 블록 이외에 다른 코드를 실행할 때는 잠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즈 블록 안을 실행할 때 잠금이 비로소 일어나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예제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 현상을 우리가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이러한 동기화 메소드 또는 동기화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또 경험해 보자라는 거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챕터 14. 섹션 06. 이그잼 0.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06 객체부터 먼저 만들 클래스를 이제 선언할게요. calculator. 자, 필드를 하나 선언할게요. private int memory. 자, get하고 set 만들어 보세요. source에서 generate get and set. 자, 요거 체크하게 되면은 두 개 다 체크되죠. 자, generate. 자, get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러분 이제 set를 좀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try를 작성을 하고요. 자, catch 뭐 exception. 여기 사이에 thread.sleep 해서 2000. 그러면 2초 동안 일시 정지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2초 동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2초 이후에 뭘 하냐면 자,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하고 자, 그때 자, 메모리의 값을 자, 같이 출력해 주자.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의 이름과 자, 그때 메모리 값을 출력해 주자. 자, 세트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값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아서 이 100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여기에 저장하죠. 자, 2초간 쉽니다. 그럼 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100이 나와야 정상이죠. 자, 요렇게 캘큘레이터를 여러분이 하나 선언하시고 자, 이제 스레드를 만들 거예요. 자, 클래스로 이제 만드는데 자식 스레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저 1 스레드 피니시. 자, 뭘 상속을 한다? 자, 스레드를 상속해서 만들자. 자, 필드로 여러분이 사용할 공유 객체를 하나 선언할게요. 자, private calculator.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유저 1 스레드. 자, set name 해서 유저 1 스레드.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스레드 이름 바꾸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캘큘레이터 필드에 여러분이 자, 공유 객체를 자, 대입을 해줄 수 있는 자, 세트를 하나 만들게요. set calculator.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this.calculator에 자, calculator 매개 값을 대입을 해주자. 그래서 공유 객체인 calculator를 받아서 여기다 저장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스레드를 상속했으니까 뭐를 재정해야 되죠? 그렇죠. 컨트롤 스페이스 run enter. 자, 여기 calculator 점 set 메모리에다가 자, 100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유저 1이라고 하는 이 스레드가 자, 일단 캘큘레이터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유저 2 스레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유저 2 스레드는 여기서 이거를 바꾸세요. 요거를 2로 바꾸세요. 그러면 스레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른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50을 넣으세요. 50을 저장한다는 거죠. 전자계산기에 50을 저장해 놓겠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제는 지금 딱 이 그림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저 1 스레드 만들죠. 자, 처음에 100을 저장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저 2 스레드 만들어서 메모리 50을 저장하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set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제 공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그럼 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메모리에다가 이거 저장하고 나서 2초간 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출력해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synchronized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시고요. 자, 먼저 공유 객체부터 만듭시다. calculator new calculator. 자, 얘가 공유 객체입니다. 자, 이제 스레드를 각각 만들어요. 유저 1 스레드, 유저 2 스레드. 그래서 유저 1 스레드 타입에 자, 스레드 변수를 자, 선언해주고 new 유저 1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저 1 스레드가 사용할 이 공유 객체인 캘큘레이터를 여러분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유저 1 thread.set calculator에 캘큘레이터를 자, 매개값으로 주면 자, 이 캘큘레이터가 유저 1 스레드 내부에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1 스레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죠. start. 그래서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유저 1 스레드는 뭐를 실행을 시킵니까? 이 run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요거를 2로 다 바꿔주세요. 2, 2, 2. 자, 요것도 2, 2. 자, 이게 공유객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공유객체를 여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줬어요. 같은 캘큘레이터 객체를 여러분이 각각 2개의 스레드 안쪽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 스타트 할 때 이제 이 캘큘레이터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에서 사용되어진다. 네, 똑같은 캘큘레이터가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 실행 클래스를 우리가 실행시켜 봅시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유저 1 스레드가 사실은 100을 저장을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 출력되는 내용은 100이 안 나오죠. 50밖에 안 나오죠. 그죠? 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다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유저 1 스레드가 메모리에 100을 저장하고 2초간 쉬고 있을 때 유저 2 스레드가 메모리에 50을 저장을 해버리면 유저 1 스레드가 2초 뒤에 출력을 하게 되면 100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50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딱 지금 그 현상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공유 객체로 가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메모리의 값을 바꾸는 메소드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메소드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하면 안 된다. 한 스레드만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고 이제 이거를 실행할 때 객체를 잠궈 버리겠다. 그래서 객체를 잠그면 어떤 효과가 나는데 한 스레드가 이거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가 이걸 실행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소드 전체를 여러분이 동기화 시킵니다. 그럼 여기 뭘 붙여준다?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여준다. 그래서 얘를 붙이게 되면은 하나의 스레드만 얘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스레드가 이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절대로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다. 비록 일시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 메소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저장을 하시고 자, 다시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를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유저 1 스레드 100, 유저 2 스레드 50 이렇게 나옵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그래서 유저 1 스레드가 여러분의 set 메모리라고 하는 얘를 자, 호출을 하게 되면 이 set 메모리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는 이제 다른 스레드가 set 메모리를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세요. 지금 유저 1 스레드하고 유저 2 스레드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둘 다 set 메모리라는 메소드 호출하고 있죠. 근데 set 메모리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뭐 처리되어 있다 지금? 싱크로나이즈 처리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화 메소드예요. 그러면 동기화 메소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난다? 얘가 됐든 먼저 실행한 놈이 객체를 락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얘를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끝나야만 비로소 얘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러분이 이 스레드는 메모리에 100을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싱크로나이즈를 붙이는 이유가 뭐다? 내가 이 메소드를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할 때 이 객체를 잠그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잠그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 다른 스레드가 얘뿐만 아니에요. 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자, 다른 메소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다른 메소드가 이렇게 또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싱크로나이즈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객체가 잠금이 일어납니다. 그럼 객체가 잠겨지면 이제 다른 스레드가 여러분이 이 셋 메모리를 호출할 수도 없고
메소드라고 하는 다른 또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는 이것도 호출할 수 없다. 만약에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잠금이 풀릴 때까지 일시 정지가 됩니다. 다른 스레드가 일시 정지가 된다. 그럼 일시 정지에서 풀리는 시점이 언제다? 이 실행이 끝나면, 얘가 잠금이 풀리면, 그때서야 얘가 일시 정지에서 풀려서 이제 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 전체가 잠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안쪽에 있는 싱크로나이즈로 되어 있는 메소드는 아무것도 실행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 싱크로나이즈 되지 않은, 즉 동기화되지 않은 메소드는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스레드가 이거는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붙어 있는 것만 여러분이 호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떼고 한번 해보시고 또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확연하게 결과는 틀리죠. 자, 이게 바로 동기화된 메소드고요. 근데 나는 이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시키는 게 아니고 메소드의 일부분만 동기화를 시키고 싶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요거를 set 메모리 1이라고 이제 줬고요. 그럼 이게 1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1로 바꿔줘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요거 복사해 보세요. 복사해서 자, 요거는 싱크로나이즈를 떼세요. 그리고 요거는 2번으로 주세요. 요건 1로 줬으니까. 요건 2로 주세요. 자, 요 위에 여러분이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또 여러분이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동기화 시키기는 싫다. 즉,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딱 이 부분만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시키고 싶다는 거죠. 딱 이 부분만. 자, 그때는 여러분이 동기화 블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ynchronized. 자, 여기다가는 이제 공유객체에 대한 참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이 메소드가 있는 곳이 캘큘레이터 맞죠? 그러면 이 객체의 참조가 뭡니까? 객체 자신. this죠? 예. 그래서 잠금을 할 객체를 이제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할 때 잠금할 객체를 넣어준다. 바로 이 캘큘레이터죠. 자, 이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뭘 작성하느냐면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드하고 여러분 이 코드하고 차이점이 뭐다? 자, 요거는 동기화 메소드를 선언하는 거고요. 요거는 동기화 블록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여기서 자, 요걸 2로 바꿔보세요. 이거 2로 바꾸고 이것도 2로 바꾸세요. 자, 실행해 보세요. 결과는 똑같다. 결과는 똑같다.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동기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스레드에서 저장했던 데이터가 이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책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했더니만 이제 이렇게 실행 흐름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유저 1 스레드가 지금 현재 메모리에 100을 저장을 하고 2초간 쉬고 출력을 할 동안 객체는 여러분이 잠금이 일어납니다. 셋 메모리가 실행하는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다 끝날 때까지, 즉 set 메모리 메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이 객체가 잠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장했던 걸 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고, 얘가 끝나면 비로소 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 잠금이 해제가 되면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또 메모리에 50을 저장하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set 메모리라고 하는 메소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set 메모리라고 하는 메소드가 싱크로나이즈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가 set 메모리를 실행할 동안 다른 스레드는 set 메모리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다예요. 이게 잠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set 메모리가 끝나야만이 다른 스레드가 set 메모리를 호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 동기화 메소드, 동기화 블록과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wait와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앞으로 돌아가면 자, 상태를 변경시키는 메소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sleep, 자, 그 다음에 join, 그 다음에 yield. 자, 이 우리 세 개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wait, notify, notify all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동기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기화 메소드, 동기화 블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소드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다?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객체는 wait, notify,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모든 객체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wait와 notify를 이용한 스레드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wait를 호출하게 되면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tify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른 스레드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wait해서 A라는 스레드가 일시 정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웨이트된 그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이렇게 보내는 그 행위를 누가 하냐면은 A 스레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스레드가 notify라고 호출해주면 이제 A가 웨이트에서 벗어나서 실행 대기로 갑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뒤에 그림이 나오네요. 이 뒤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는데 웨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웨이트 한다는 이야기는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레드는 어디로 간다? 일시 정지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이 스레드가 언제 실행되기로 가느냐예요. 언제 갈까요? 그거는 다른 스레드가 notify 또는 notify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주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실행되기로 갑니다. 그래서 notify는 여러분이 하나의 스레드가 웨이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 하나의 스레드를 실행 대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notify all은 말 그대로 뒤에 all이 붙었잖아요. 그제? 그러면 여러 개가 웨이트가 되고 있다면 notify all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실행 대기로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웨이트하고 notify all은 동기화 메소드, 동기화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주의할 점은 이 두 메소드는 동기화 메소드 또는 동기화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밑에 예제를 한번 보세요. 이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메소드 A가 동기화 메소드 맞습니까? 그럼 이 동기화된 메소드 안에서만 뭐를 사용할 수 있다? notify all, wait 뭐 이런 거를 호출할 수 있다. 얘가 안 붙어 있으면 이거 쓰게 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컴파일 오류인지 실행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이거 안 붙이고 한번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메소드 B도 여러분이 싱크로나이즈드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wait하고
자, notify를 요 안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wait 하기 전에 notify를 호출한 이유가 뭐다? 아까 notify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wait로 지금 현재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 중 하나를 실행 대기로 보낸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먼저 자, 일시 정지되기 전에 먼저 notify부터 얘가 실행을 해줘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일시 정지에서 풀려서 실행 대기로 가고 대신 얘가 연이어서 wait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은 notify를 먼저 실행하고 나서 wait하고 있죠. 이 의미 알겠습니까? 다른 스레드부터 일단 실행 대기로 바꿔놓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일시정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제 두 스레드가 있다 그러면 A가 쉬고 있을 때 B가 A 너 쉬지 말고 이제 실행해. 대신에 내가 쉴래. 이거고요. 또 A 입장에서는 야 B 이제 너 쉬지 말고 이제 실행해. 내가 대신 쉴래. 서로가 쉬었다가 다시 실행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실행하고 두 스레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빈번하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자 받는 쪽이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보냈을 때 받아야 되고요. 내가 보낸 거를 두 번 읽으면 안 돼. 한 번만 읽어야 돼. 내가 한 번 보내면 너 한 번 읽고 내가 한 번 보내면 너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한 번 보냈는데 얘가 안 읽어서 그럼 내가 또 한 번 더 보내면 어떻게 돼? 이전에 보낸 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알겠지? 정확하게 내가 한 번 보낸 거를 얘가 읽는 작업을 해줘야 돼. 다른 애가. 내가 한 번 보내면 너 읽고 내가 한 번 보내면 너 읽고 그리고 읽는 것도 두 번 읽으면 안 돼. 내가 한 번 보내면 너는 한 번만 읽어야 돼. 너 두 번 읽으면 안 돼. 그때 이제 이런 걸 쓰면 좋아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메소드 A에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메소드 A는 지금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현재 어떤 스레드가 요 작업을 하고 있다. 메소드 A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작업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작업을 끝났으니까 자, 노티파이를 한다. 이 노티파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스레드가 웨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깨워서 실행 대기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은 어떻게 한다? 일시정지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자신은 일시정지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소드 B 봅시다. 메소드 B도 거의 똑같은 코드죠. 그죠? 이게 바로 작업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메소드 A의 작업 내용은 이거고 메소드 B의 작업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이 두 작업이 동시에 두 번 실행되면 안 돼. 메소드 A 작업 실행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메소드 B 작업 실행이 나와야 돼. 메소드 B 작업이 실행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메소드 A 작업 실행이 나와야 돼. 메소드 A 작업 실행이 두 번 나오면 안 돼. 메소드 B 작업 실행이 두 번 나오면 안 돼.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때 이런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객체? 공유 객체. 이거는 공유 객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작업 객체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유 객체예요. 그래서 공유 객체에서 메소드 A가 이제 작업 1, 메소드 2가 작업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 1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작업 2 한 번 하고 작업 1 한 번 하고 작업 2 한 번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notify wait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otify 같은 경우는 예외 처리를 안 했는데 wait는 지금 예외 처리를 했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java.lang 오브젝트 클릭을 해보면 자 아래쪽에 여러분이 메소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notify all 맞습니까? 그 다음에 wait가 3개 있죠. 지금 여러분 자 notify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wait로 대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실행 대기로 보내는 거고 all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wait 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전부 다를 실행 대기로 보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죠. 즉,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다른 스레드가 뭐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스레드가 노티파이나 노티파이 all을 실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있어?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빤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뭐다? 일시정지가 풀리는 거야. 슬립하고 비슷하지, 그지? 자, 요거는 밀리세컨드 단위고 이거는 뭡니까? 나노 세컨드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책에 쓰는 요거하고 지금 요거만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는 시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웨이트 하면 무조건 기다려요. 일시정지가 돼요. 언제 풀려나느냐면 다른 스레드가 이제 이거를 호출해야만이 비로소 실행되기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웨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뭐 붙어 있습니까? throws interrupted exception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거 찾아보니까 일반 예외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소드라는 이야기고요. 노티파이를 클릭해 보세요. 요거는 뒤에 throws 없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러분이 노티파이하고 웨이트는 파이널로 쓰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파이널 메소드는 뭐 할 수 없다? 재정의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오브젝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죠. 그러면 모든 클래스는 지금 이러한 메소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재정의가 가능한데 뭐는 재정의를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재정의가 할 수 없다. 우리 그 equals 재정의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해시코드 재정의에서 썼죠? 그 다음에 toString 재정의 했잖아요. 근데 지금 notify하고 wait, 그 다음에 여기 get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은 파이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이런 식으로 공유 객체를 이제 만든다. 그래서 메소드 A 한번 호출, 메소드 B 한번 호출, 메소드 A 한번 호출, 메소드 B 한번 호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메소드 A를 실행하는 스레드, 그 다음에 메소드 B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예요. 그래서 뭐 스레드 A가 이걸 실행한다면 이거는 스레드 B가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스레드 A를 만들고 있습니까? 자, 스레드 A를 만들 때 이제 공유 객체를 저장할 필드를 하나 선언해 두고 자, 여기 생성자에서 공유 객체를 하나 받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자에서 받았네요. 공유 객체를. 그럼 이 공유 객체를 필드에 저장을 지금 하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스레드 이름 바꾸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이 스레드가 실행하는 코드가 이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호문이 몇 번 반복하죠? 10번 반복하죠. 그러면 얘가 10번 실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10번 실행하게 되면 즉 얘가 10번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메소드 A 작업 실행이라는 이게 10번 출력될까? 여러분이 이거 한 번 실행하고 나면은 자신은 뭐가 되지? 이 스레드는 웨이트가 돼버리지, 그지? 그럼 이 스레드는 여러분이 일시정지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포문이 여러분이 10번 돈다고 해서 이게 10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스레드 B 볼게요. 자, 스레드 B를 보게 되면은 역시 똑같은 코드예요. 뭐만 다릅니까? 여기에 스레드 이름만 다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호출하는 메소드 이름이 다르죠. 요거는 B를 호출하고 스레드 A는 뭐를 호출한다? A를 호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공유 객체를 만들어 놓고 자, 각각 스레드 A와 스레드 B를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자,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스레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뭐야? 한 번 실행하고 웨이트로 빠지고 또 다른 스레드도 한 번 실행하고 웨이트로 빠지면서 이전에 웨이트 된 다른 스레드를 다시 실행되기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